관짝 뜯기는 소리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습격하듯이 나오거든요,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험한 것의 그 실체가 네. 어떻게 보면 더 노골적이고 더 직접적이었어요. 지금 약간 순화한 게 약간 그 그래요. 정도거든요. 제작비가 많을수록 좀 제약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들도 좀 있고 뭐 듀운 같은 음악들 보면은 대부분 좀 질감 위주 그리고 멜로디보다는 체험의 영역으로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로디가 들어가면 일종의 그거는 그 설명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서적인 걸. 근데 이런 그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듀는 그런 거를 너무 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은의 모든 날 모든 영화의 윤성은입니다. 지금 듀운 파트 2가 정말 성황리에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듀운 시리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또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모모영에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신 거는 처음인데요. 쉰리오를 만드신 조성희 감독님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신 김태성 음악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 이제 보셨으니까 듀운 시리즈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수다 떠는 느낌으로 같이 그냥 이 시간 즐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김태성 음악 감독님은 지금 또 이번에 이제 파묘 장재현 감독님이랑은 아마 검은 사제들부터 같이 하셨었죠? 파묘가 또 터졌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이런 장르가 이렇게 터질 줄 몰랐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얼떨떨하고 네. 신기하네요. 네. 장재현 감독님은 정말 그냥 계속 그 스릴러 장르, 오컬트 장르로 본인의 색깔을 완전히 굳히신 것 같아요. 근데 파묘를 작업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컬트라는 장르 안에서 이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다기보다는 그 사바 때 워낙 좀 약간 관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호불호가 많이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직접적인 좀 그냥 엔터테이닝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앞부분에는 감독님한테 이제 기대했던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후반부는 이 파묘라는 게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담고 있을까? 그 땅을 파서 뭔가를 정화시키고 다른 곳에 이장하는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근현대사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컬트라기보다는 일종의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라고 생각하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아, 진짜로요? 감독님? 말해 주십시오. 진짜요? 아, 이거 저희는 유튜브라서 영상이 나가야 돼서 한번 찾아가도 돼요? 네, 그럼? 그럼요. 네, 진짜로요? 네, 그러면 연락 드리고 갈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예, 하면 김재상이 다 했습니다. 오, 진짜. 저는 그냥 하고.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은 뭐 사바나 검은 사제들의 음악과 좀 차별된 점이 있었나요? 근데 일단 재밌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한 거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음악을 색다르게 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음악을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음악을 들었을 때서부터 관객들이 좀 약간 후다닥 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관짝 뜯기는 소리?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습격하듯이 나오거든요, 음악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직접적으로 좀 그렇게 음악을 사용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제 경문 외는 소리라든지 그 굿하는 소리들은 실제 그 무당들이 와서 그 연주를 한 것들을 쓴 거고, 네. 그래서 그 악기 사용하는 게 네. 일단 나무에 그 못 박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썼던 것 같고, 일본에서 그 스님을 불러서 실제 경문 외워서 그 중간에 불이 되게 크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소리들은 그 일본의 스님이 했던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다 녹음해가지고 했던 거고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파묘
파묘는 베를린 영화제에도 또 초청이 됐을 만큼 사실 뭐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공개가 된 거나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베를린 영화제에서 또 뭐 범죄도시 4도 이번에 같이 이제 가면서 좀 더 다양한 장르를 좀 선보이게 된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편이 또 이제 파묘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반응들을 보면은 호불호가 나뉘죠. 예, 이제 호불호가 나뉘긴데 근데 이제 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관객들도 잘 많이 들고 있고. 근데 호불호가 나뉠 거라는 거는 사실 모든 스태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네.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타협해서 갈 건지 그리고 그 묘사를 직접적으로 갈 것인지 좀 가리고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래도 이번에는 관념적인 것보다는 진짜 그 물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CG라는 요소를 최대한 좀 덜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험한 것의 그 실체가 네. 어떻게 보면 더 노골적이고 더 직접적이었어요. 지금 약간 순화한 게 약간 이 그래요. 정도거든요. 너무 뭐랄까 좀 불편할 정도로 직접적이었던 묘사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시나리오상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순화시켜가지고 사실 타협한 게 이런 건데 어쨌든 굉장히 대중적으로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그래도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번 보면은 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감독님이 하나하나 되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설계했던 것들이 사실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되게 재밌게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제 초반에 1시간 동안에는 비쳐있는 거, 간접적인 묘사, 뭐 거울에 비쳐있는 거라든지, 뭐 플라자 호텔의 위치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조선 총독부가 살짝 나오는 것부터 남산 신궁에서 그게 어떻게 그 장소로 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역사적인 것들이랑 다 찾아보면 되게 맥락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두 번째 보면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작업할 때 초등학생들이 봐도 재밌고 이걸 두세 번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요소들을 많이 숨겨놨으니까 그런 것들 찾아. N차 관람이 필수다. 지금 이 네. 말을 네. 보시면 좋습니다. 네. 힘도 없어요. 비교하셨지만 어쨌건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봤을 때는 내용만 봤다면 두 번째 보면 뭔가 메타포나 숨겨진 것들이 정말 보물 숨겨져 있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파묘 아무튼 한국 영화로서 또 이제 잘 되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이제 여기에 약간 경쟁작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개봉 일주일 만에 듄이라는 영화가 이제 두 번째 시리즈가 개봉을 하게 됐는데요. 두 분 이제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뻔한 얘기인데 아주 너무 재밌었고 여러 가지로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영화가 돈이 많이 들어간 비싼 영화임이 분명한데 그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작비가 많을수록 좀 제약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도 좀 있고 뭐 그러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주는 좀 웃음도 있어야 되고 뭐 네. 감동도 있어야 되고 1분 개그했다가 뭐 1분 비주얼 나오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서사에 네, 뭐 네. 그런데 그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그리고 그거를 압도하는 뭔가 그 오락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작품 자체의 그 파워가 있어가지고 네. 정말 대단하다. 특히나 저는 이제 아트웍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여러 가지 면으로 네. 그래서 보면서도 설레이고 네. 보고 나와서도 너무너무 설레이는 그런 영화였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SF라든지 스페이스 오페라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조금 태동기랄까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정말 SF의 잔뼈가 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이나 자본 외에 그냥 아직까지 한 두 수 위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뭐 승료 작업하실 때에 비해서 이제 어떤 CG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사실 우리 관객들은 보면은 이제는 뭐 그런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뭐 헐리우드 못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 느끼시기에는 그게 몇 단계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는 게 느껴지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다른 감독님들은 훌륭하시지만 저는 조금
아, 준 같은 거를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느끼죠. 특히 음악도 네. 아까 저는 이제 김태성 음악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할 때 그런 거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연출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음악들, 그리고 이제 상황을 이런 상황이다라고 음악이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 듀운 같은 음악들 보면은 대부분 좀 질감 위주, 그리고 멜로디보다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파묘에서 그런 소리들, 그게 이제 사운드 이펙트인지 음악인지 그 경계가 좀 모호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듀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체험의 영역으로 영화를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멜로디가 들어가면 일종의 그거는 그 설명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정서적인 걸로. 근데 이런 그 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듀는 그런 거를 너무 잘하고. 아, 뭐 한스 짐머의 뭐 주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스 짐머가 사실 1년 동안 잠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가 1년 뒤에 자기 음악을 바리바리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사막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연구를 하고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테넷이라든지 오펜하이머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을 거절을 하고 듀운에 몰입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부럽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런 세계관에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 필생 역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몰입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되게 부럽고, 또 얼마나 제작비를 많이 받으면 그렇죠.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네. 의문도 들고, 그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한편의 그 음악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다른 걸 다 잘라내고 사막에서 집중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뭐 한국의 어떤 그 제작 시스템 이런 것들과도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그걸 또 믿고 기다려준 감독의 용기도 대단한 것 같고 진짜 연락 두절됐으면 바로 한국 바로 교체 아닌가요? 아니 감독님 같은 분도 그러세요? 아마 연락이 두절되면 네. 소송 당하지 않을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 그렇군요. 두 분도 뭐 되게 재미있게 보셨다고 하지만 일반 관객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자본이 투입된 그런 오락 영화, 시각 효과가 화려하고 그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많을 텐데, 그 와중에 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오락을 제공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촬영이라든지 그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 뛰어난 장인들이 좋은 아주 근사한 작품, 그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관객들이 조금 높이 사주고, 그리고 매료되지 않았나, 그 작품에 의해서. 이게 어떤 그런 상품이 아니고 정말 비싼 돈 주고 만든 예술 작품을 본 느낌? 아,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타협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렇게 거대 자본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점차 어려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음악도 더 뻔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맘대로 하고 싶은 작품이 오히려 더 뭐랄까 훨씬 더 평론가들도 더 좋아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게 이제 일단 듀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미지들랄까, 아니면 그런 다른 문화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또는 반대되는 것들이 좀 충돌을 많이 하는, 그러면서도 좀 그것들이 아주 멋지게 어우러지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지금은 너무 흔한 설정이지만은 그런 인류를 구할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선택받은 자, 그런데 그런 영화들의 그 원류가 정말 뿌리가 이 듄이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 듀운에서는 이 영화에서 보이는 그런 이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최첨단의 과학이 있는데 거기서 초능력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듀운에서는 사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거 자체가 반기계 문명으로 뭐 정신 수양으로 인해서 그런 컴퓨터를 대체하는, AI를 대체하는 사람을 만든 데서부터 그게 발전이 돼서 그게 초능력이 되고 예지력이 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그 우주선이 등장하고 하는데, 칼은 또 싸움은 또 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되게 초능력이라는 그런 초현실적인 것들과 어떤 기계 문명,
그리고 이렇게 고도의 행성관을 왔다 갔다 하고 항성간 이동을 하는데 칼로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고 정말 미국스럽고 그런 영화 같은데 그 안에 미술을 뜯어보면 굉장히 그런 서아시아 네, 그런 네, 느낌이 들기도 네. 하고 음악도 그래요. 아, 네. 거기에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음악이 아날로그해요.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 간의 대립이잖아요. 이쪽 그 영국 귀족의 스코틀랜드 펜파이프 악기들이 네. 쫙 나오면서 기사단 같은 것들에 옛날에 그런 스코틀랜드 전통 악기들이 막 붙어 있고 이쪽은 또 티벳의 막 승려의 어떤 보이스 찬트 같은 것들이 쫙 나오면서 오리엔탈적인 이런 식으로 음악은 어떻게 보면 그 SF 사이에 그런 불균질한 전통적인 것들이 하면서 되게 묘한 이상한 정서 같은 것들을 막 만들어요. 네. 거기에서 오는 그런 울퉁불퉁한 재미 이런 것들이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다 세계관에 깔려 있거든요. 사실 그 프랭크 허버트가 이걸 쓰기 전에 이 사람도 뭐 1년 반인가 뭐 되게 은둔하면서 힌두교, 불교, 뭐 성경 당연히 크리스트교는 당연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다 거의 섭렵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걸 어떻게 은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둔을 해야 좋은 작품이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화 감독도 원작자가 표현하려고 했던 그 작품의 정수 같은 것들을 잘 끄집어내서 음악 감독도 잘 표현해줬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관객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SF지만 우리가 또 익히 알던 그런 어떤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무언가가 또 잘 섞어 들어와서 네. 비주얼은 낯설어도 정서는 또 익숙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복수극이잖아요. 우리가 네. 또 무협지에서 맨날 보던 그런 네. 옛날 복수극의 원형 그 다음에 좀 신화적인 거 성경의 어떤 요소 막 이런 것들이 딱 나오니까 되게 재밌으면서도 너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낯설지도 낯설지도 않으면서. 않고. 네. 그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이게 듀운이 정말 많은 SF 작품들, 그래서 듀운에서 시작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스타워즈. 그런 영웅, 그 세상을 구할 선택받은 영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영웅 갖고 있는 초능력이라든지 또 사막 배경, 네. 그 뭐 스타워즈에도 나오고 나우시카에도 나오고 그런 인간 컴퓨터, 연산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나오는 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미 다른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나오는 듀운에 있어서 듀운이라는 작품이 이미 듀운에서 시작된 어떤 그런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다른 작품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듀운에서도 나와서도 익숙하지만 반대로 이 듀운에서 그거를 다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새롭게 그것을 네.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모든 것들이 다 아방가르드한 것 같아요. 그 비주얼도 그렇고 음악도 네. 그렇고 네. 뭐 촬영 편집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나 고전이면서 가장 끝에 가장 진보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같이 이질적인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느낌? 네. 제가 네. 많이 잘하고 계시지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아무튼 네. 그런 네. 것들이 듀운의 어떤 개성이면서 네. 진짜 정말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듀운. 네. 송중기가 티모시 샬라메보다 좋은 이유. 저는 작년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습니다. 오, 세상에. 네. 자유를 잃었다고요? 김태서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친한 감독님들끼리는 그런 질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새 뭐해? 요새 뭐해? 그냥 건강한 다행이야.